자, 이제 자본 예산의 마지막 주제인 투자안의 분류와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투자안의 분류입니다. 투자안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상호 독립적 투자가 뭐고 상호 배타적 투자가 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종속적 투자는 여기서만 읽어보시고 잊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원을 추가해 주십시오. 현금흐름의 형태로 구분하면은 이 대출형 투자와 차입형 투자와 혼합형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출형 투자는 이제 투자형 현금 흐름인데, 투자 개시 시점에 현금 유출이 발생한 다음에 이후에 현금 유입이 발생합니다. 차입형 현금 흐름은 투자 개시 시점에 일단 현금 유입이 발생하고 이후에 현금 유출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혼합형 투자는 이 영업 기간 중에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혼합돼서 나타납니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이란 이 투자안으로부터 이제 추정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당 투자안이 이제 기업 가치를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말이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이거를 분석하는 거고, 만약 이제 복수 투자안이 이제 존재할 경우에 그때는 가장 유리한 투자안을 채택한다든지 또는 모든 투자안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무관리의 목적은 이제 목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업 가치 극대화는 이 NPV 극대화로 통한다. 그래서 그 NPV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이 부수적으로 뭐 IR법이라든가 PI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한 평가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투자 기간 동안 투자와 관련된 모든 현금이 고려돼야 되고,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현금을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투자한 평가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크게 나눠보면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현금흐름 비할인 모형,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현금흐름 할인 모형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그 모형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먼저 회수기간법. 회수기간법은 현금 흐름 이제 비할인 모형이죠. 아까 그 표에서 이겁니다. 이거 회수기간법. 회수기간은 이제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서 이제 투자 금액이 전액 회수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이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으면은 채택하는 방법이죠. 이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그 회수기간은 이제 투자 금액을 매년 현금 유입액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투자안은 이제 영업기간 중에 현금흐름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금액 회수되는 마지막 연도는 보관법으로 구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 예제를 보시면 지금 1,500원을 투자하고 1차년도 700원, 2차년도 400원, 3차년도 1,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금흐름이 균등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 회수기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그 2차년도까지 회수액 누계액이 1,100원이죠. 700원, 400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 400원만, 1,500원 중에 이제 나머지 400원만 회수하면 됩니다. 요 3차년도를 이제 보관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0, 그 다음에 1,100 빼면은 400이죠. 이거를 그 3차년도 말이 이제 1,000원이 회수가 되니까 분모를 1,000으로 해서 하면은 0.4. 그러면 앞에 1차년, 2차년 요 2년에다 0.4년을 더하면 회수기간은 2.4년이다. 자, 회수기간법의 이제 의사결정 기준인데, 만약 이제 상호 독립적 투자안들이다. 그러면 이 회수기간이 이 목표 회수기간 정한 거죠, 사전에.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들을 다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라면은 이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은 투자안들 중에서 가장 짧은 회수 기간을 갖는 투자안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회수 기간법의 이제 유용성은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수 기간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기간이 짧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어들고 자산 진부의 위험도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기간은 해당 투자의 위험도를 나타낸다. 그렇죠? 회수기간법의 이제 문제점은 회수되는 시점까지의 현금 흐름만 고려되죠. 그렇죠? 회수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현금흐름이 발생되는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현금은 이제 비할인 모형이니까. 근데 이 단점은 뒤에 배우는 이제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 목표 회수 기간, 이렇게 정한 이 목표 회수 기간이 이게 뭐 제 맘대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원과 조작이 가능하다. 자, 이번엔 할인 회수 기간법, DPP법. 아까는 회수 기간법은 이제 PP법이고 할인 회수 기간법은 DPP법.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DPP법은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기간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재 가치의 누계액이에요. 투자 금액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의 누계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거 빼고는 이 나머지 이게 PP법의 아까 배운 문제점인데 나머지의 문제점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해결된 거예요. 요거 두 개는 그대로 갖고 있다. 그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회수기간법, PP법과 이제 DPP법을 비교하는 거.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회수기간이 할인 회수기간보다 더 작습니다. 요게 이제 결론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요거를 이제 알아보시면, 만약에 이제 매년 현금 유입액이 동일하다고 가져간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PP법과 DPP법을. 그렇죠? 자, 그런데 자, 분자에는 이제 투자 금액이고 그다음에 이제 분모에는 현금 유입액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투자 금액에 하고 이제 투자 금액 현재 가치 요거는 차이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은 영차년 현금 흐름이잖아요. 어차피 할인, 자본 비용 K로 할인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거의 똑같죠. 앞서도 많은 문제에서 풀어봤잖아요. 영차년 현금 흐름. 할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같아요. 근데 밑에 이 분모의 현금 유입액을 보십시오. 현금 유입액은 1차년도부터 N차년까지 이제 현금 흐름인데 요거는 그 자본 비용을 할인할 경우에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이게 DPP법이 더 작다. 따라서 DPP법이 더 큰 거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분모는 자는 똑같고 그렇죠? 요 DPP법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 회수기간이 할인 회수기간보다 더 작다. 2005년 27번 1번 선지를 보시면 할인 회수기간은 DPP법이죠. 회수기간보다 길다. 맞죠? 더 크잖아요. 맞죠? 자, 회수기간법에는 자, 계산 문제로 요거가 조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그 계산 문제로 이것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PP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요 뒤에 DPP법은 계산 문제로는 바로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만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ARR법은 연평균 순이익하고 연평균 투자액 요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 구하는 식은 이거고요. 만약 이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때는 요 투자액 더하기 잔존가치를 2로 나누면 이게 간단하게 구해질 수 있고요. 요 1번 박스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정액법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는 요 일법, 원래대로의 요 일법을 써야 되고, 요거를 이제 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흔히. 근데 이제 연평균 투자액이라는 개념이 그 시점 당시 투자된 금액이 아니고 투자 기간 동안에 투입되어 있는 평균 투자액을 말하기 때문에 요걸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액법을 한 경우에 요 거를 한번 1법하고 이제 2법을 비교를 해 본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같죠. 당연히 같은 겁니다. 아무튼 요거 식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요게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ARR법은 또한 이제 아까 그 회수기간법과 마찬가지로 이 현금흐름 BRE 모형이고요. 이 회수기간법하고 비교한다면 이 회수기간법은 현금흐름 기준이고 이 회계적 이익률법은 당기순이익 기준이에요. 이게 당기순이익. 이거를 참고삼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ARR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ARR. 그런데 이걸 이제 평균 회계 이익률법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에버리지일 거고요, 그렇죠? 어카운팅, 나머지는 똑같고 R. 이거는 AAR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거 다르죠? ARR, AAR. 근데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이제 기출로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셔야 됩니다. ARR이 AAR 똑같다. 의사결정 기준을 보면은 이 상호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 사전에 설정한 목표 회계적 이익률 요거보다 크면은 채택하고 반대하면은 기각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으면 다 선택할 수 있죠. 자원의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에는 요 목표 회계적 이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가장 큰 투자안, 그렇죠? 하나만 선택한다. 다음은 ARR법의 이제 유용성. 유용성은 이제 계산이 간단하죠. 이해도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수기간법, PP법 하고 달리 이제 내용 연수 동안에 수익성을 고려한다. 아까 그 PP법의 문제점은 수익성을 무시한다고 그랬죠. 이 식을 보면은 이 PP법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금액만큼의 현금 유입액이 들어오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ARR법을 보면은 연평균 순이익을 고려하잖아요, 그렇죠? 수익성을 고려한다, 수익률을 고려한다, 같은 말이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사용하면 하기 때문에 장부상의 잔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 회계적 이익률은 투자 수익률을 의미해요. 자, 투자 수익률 ROI. 총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게 ROI죠.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은 투자 중시점의 성과평가 일관성을 갖는다. 그렇죠? 요 ROI가 갑자기 나오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에 선지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은 이 PP법의 문제점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현금으로는 BRE 모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PP법은 할인 회수기간법으로 DPP법으로 요거를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없어요. ARR법은 이러한 요거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요 방법이 없다. 요거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적 이익.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더 우수하잖아요. 그렇죠? 회계적 이익보다는 현금 흐름이 이제 재무관리에서 더 중요한 맞는 정확한 그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PP법 비슷하죠, 그렇죠? PP법의 경우에는 목표 회수기간 요게 극히 주관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ARR법도 이 목표 회계적 이익률의 선정이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평가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 그런 거는 이제 동일하고 요 목표 회수 기간이냐 목표 회계적 이익률이냐 요것만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ARR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요 감가상각 방법도 요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 이제 이게 달라지니까. 그래서 평가 결과 조작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걸로 조작할 수도 있고, 요걸로 조작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여담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 회수기간법하고 회계적 이익률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예,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는 예, 이런 과정. 예, 요렇게 해서 또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이렇게 했죠. 예, 이런 과정이 바로 입체화입니다. 예, 이렇게 입체화 시켜 놔야지 이 머릿속에 명확히 박혀서 예,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PP법과 ARR법의 비교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은 예,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그쵸? 이제 보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입체하고요. 이래야지 그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시험장에서. 2007년 38번 문제. 예, 요거의 이제 지문은 이제 이거고요. 이 지문을 바탕으로 예, PP법, ARR법, IRR법, 증분 IRR법, PI법. 요 5가지가 이제 각 지문이에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였고요. 그 중에 요 2번 선지는 이 ARR, 예,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출제가 평균회계 이익률로 나왔어요. 아까 요 ARR을 이제 평균회 이익률로도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 AAR이라고 그랬고요. 기억나시죠? 예. 요게 이제 기출된 그런 겁니다. 그쵸? 예. 이걸로도 출제되고, 이걸로도 출제된다. 이렇게 출제됐다. 예. 사례고요. 아무튼 ARR을 구하면 되는데, 먼저 자료를 보시면, 예, 100억 원. 투자가 100억이죠. 그쵸? 예, 잔존가치는 없어요. 잔존가치 0. 예. 그리고 단서가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제 당기순이익은 현금 흐름과 같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현금 흐름을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보고 풀라. 예,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풀면은 연평균 순이익하고 연평균 투자를 보아야 되니까 연평균 순이익은 A의 경우에 40, 40, 60, 90 더하고 이제 3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B는 60, 60, 60을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연평균 투자액은 요 공식에 의해서 투자액 플러스 잔존가치 0 나누기 2 예, 정액법이라고 정액법 확인해야죠. 예, 정액법 했고요. 예, B도 같고 50입니다. 그래서 ARR을 계산하면 이제 A의 경우에 이제 1.26667 B는 1.2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ARR이 더 크니까 이제 채택이 된다. 예, 이런 결론이고요. 근데 선지를 보니까 예, A를 선택한다. 그렇죠? ARR이 더 크니까. 그런데 이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2를 뺐어요. 여기서. 맞죠? 예, 2를 뺀.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되는데 일단은 요게 그 맞는 선지거든요. 예. 맞는 선지로 답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좀 일반적이지 않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밑에 써놓은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거를 요 단서가 만약 없다 당기순이익이 투자하는 현금으로 같다는 단서가 없다 그러면은 요 현금 흐름을 이제 당기순이익으로 회계적 이익이니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으로 바꿔야죠 바꾸려면은 요 매년 현금 흐름에 요 감가상각비 요 마이너스 100 예, 요거를 빼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평균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A의 ARR은 0.6 또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너스 100 감가상각비를 빼면은 그러면 0.5333 결론은 똑같이 A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A를 채택하는 아닌데 요 비율이 또 달라지죠. 그렇죠? 예, 달라지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정하고 당기순이익이 회계적 이익하고 같은 거를 이제 간주하고 푸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 그 2를 차감해 준다는 의미는 결국 요 연평균 순이익에서 연평균 투자액 50 그렇죠?
요 50을 빼준다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있죠. 50 나누기 50을 빼준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50분의 50이 1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연평균 순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평균 순이익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 한 다음에 여기다 연평균 투자액을 3번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B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런 개념은 뭐냐면 요 단기 순이익은 회계적 이익이잖아요. 근데 연평균 투자액은 회계적 이익이 아니에요. 예? 감가상각비는 회계적 비용인데 연평균 투자액은 회계적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를 차감해 주는 공식은 요거는 좀 재무관리에서 이제 좀 듣도 보도 없는, 또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어떤 그 논리적 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출제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거 이를 차감해 주는 거는 잊으세요. 이거는 안 나옵니다. 앞으로.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RR을 AR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